오늘은 이 영어 국어와 암기 과목은 물과 기름과 같다 라는 이러한 공식을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어 국어와 암기 과목은 물과 기름과 같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냐면 이 두 가지는 공부하는 방식이 완전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암기 과목을 공부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르고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먼저 기본 강의를 먼저 듣고, 저는 이걸 좀 선호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본 강의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회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출 회독을 끝나고 나서 요약 강의를 좀 듣고 시간이 좀 더 나면 동형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기출 회독이죠. 그래서 기출 회독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목표로 암기 과목을 공부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많은 공부 방법들이 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방법입니다. 방식에 있어서 약간 다른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이 메커니즘으로 계속적으로 되어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국어나 영어가 만약 여러분 이런 커리큘럼으로 따라간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국어 영어를 고득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2025년도 이제 바뀐 시험의 기조로서는 이런 방식은 더더욱 여러분들이 취하면 최악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문법 기출이나 국어 같은 경우는 한자 기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많은 선생님들도 얘기하고 저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정말 그런 게 필요 없는 그런 시험이 되었습니다. 회독이라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기출회독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국어 영어는 기출회독을 한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보셔야 돼요. 왜? 아직도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기출회독은 국어 영어에서 완전히 소용없는 것이 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물과 기름처럼 영어 국어와 암기 과목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공부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왜 얘네가 물과 기름처럼 다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암기 과목을 매일 꾸준히 공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간표 짜은 거 보면 뭐 하루에 한국사, 뭐 전공 과목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하면서 진도를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굉장히 반대합니다. 암기 과목은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일단 기출 1회독을 할 때는 3주면 3주, 한 달이면 한 달 그 과목을 깊숙이 심도 있게 쭉 파셔야 합니다. 그래서 1회독 정도 그 과목만 굉장히 열심히 파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시간표를 짜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기출 1회독을 어느 정도 이 세 과목을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니까 조금 매일 꾸준히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되는 거지, 그 과목에 대한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공부 방법을 취하는 건 암기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잘못된 공부 방법입니다. 그런데 국어 영어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내 영혼을 불살라 국어 영어를 한번 끝내버리라, 이렇게 접근하는 건 결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어 영어는 매일매일 꾸준히 여러분들의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꾸준히 계속적으로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을 때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기본을 쌓는 작업이 그 정도로 오래 걸린다라는 겁니다. 기본 강의 한번 들었다고, 기본 문법 한번 들었다고 여러분들이 영어와 국어를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천재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되게 힘듭니다. 그러기에 꾸준히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내공을 쌓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영어 국어는. 그리고 나서 유형별로 또는 여러 가지 방법들로 접근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기본적으로 쌓여있는 것들이 없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미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암기 과목은 좀 한 달이면 한 달, 3주면 3주 한번 진득하게 파는 시간이 필요한 반면에 영어 국어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바로 동형의 차이입니다. 암기 과목은 여러분들 동형을 푸는 것은 선택입니다. 국어 영어는 동형을 푸는 것은 필수입니다. 국어 영어를 대할 때 동형을 풀지 않고 내가 그냥 일반적인 문제지만 쭉 풀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국어 영어는 짜증나, 더 이상 풀기 싫어 할 정도로
다양한 동형을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암기 과목은요, 동형을 푼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 공부가 다 됐고, 그 다음에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 작업으로서 동형을 푸는 거지. 동형을 푼다고 해서 무조건 점수가 잘 나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차라리 기출을 더 많이 돌리는 게 여러분께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동형을 대하는 자세가 국어, 영어, 암기 과목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암기 과목은 최대한 푸는 시간이 줄이면 줄일수록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암기 과목을 푸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 과목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그 과목을 잘 풀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어, 영어는 제가 시켜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강사급으로 되지 않는 한 국어, 영어는 여러분들 푸는 시간을 어느 정도 충분히 주어야 점수가 나오는 그러한 과목입니다. 암기 과목이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줄여진 시간으로 누구에게 주어야 하냐면 국어, 영어에게 그 시간을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점수와 시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에 있어서는 국어, 영어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과목이에요. 그러기에 국어, 영어와 암기 과목은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나도 모르게 똑같이 공부를 하고 있진 않나. 이건 물과 기름처럼 다른데 나도 모르게 그냥 똑같이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하고 있지는 않나.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그리고 처음 이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영상에서 드리는 이 이야기들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꼭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